네, 포커스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여론조사와 토론회, 공약 분석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민일보와 한라일보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전망해볼까 합니다. 재민일보의 김봉철 기자와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서 얼마 안 된 것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계속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지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사선거에서 지금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좀 반전 계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언론 3사 여론조사 이제 2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17.8%포인트 차이로 좀 큰 편이었고 그리고 3구 대선과 그 짧은 준비 기간 이런 걸로 인해서 4년 전에 비해서는 그 선거 열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당 쪽에는 관심이 높은데 유권자들은 관심이 뭐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어떤 지방선거의 쟁점들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요? 네, 현재 그 도지사, 이전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쟁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이거는 뭐 이미 그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냈었고, 현재 도지사 후보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 추진, 제2공항 조기 착공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우영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토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 그것을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제주 시민단체에서 엊그제 그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존폐 여부 공론화 이 문제하고 또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 이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지사 선거에 4명이 출마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의 양강 구도인데요. 지금 두 후보들은 어떤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5개 핵심 공약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그리고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제주 실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는 4.3 해결 등 지역 공동체 회복, 제2공항 착공 등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단지 조성, 코로나 회복 지원,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두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대선 때 나온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제주의 현안을 제대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도지사 공약이라 그러면은 사실 4년 동안 제주도정의 비전, 목표가 반영되고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뭐 제2공항 문제, 뭐 신항만 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도정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것을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5개 지방공사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원희룡 지사 재임 당시에 해운항만공사 설립, 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추진을 실패를 했는데 완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제왕적인 도지사를 끝내겠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뭐 도입하겠다 2026년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정 서비스 측면의 개선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청년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아쉬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 제주 청년 미래 프로젝트 본부를 도지사 산하 직속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도청에 하나의 조직이 늘어나는 것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제주 청년들의 어떤 뭐 취업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그 선거 때 원희룡 지사께서 청년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약속했거든요.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됐었는데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000개로 줄여있습니다. 인수위 추진 과정에서 공약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10,000개를 줄였고 또 10,000개 그 공약이 나온 그 실적을 보면은 뭐 파트타임제 이런 일자리가 있고 사실 정규직보다는 어떤 구색 맞추기식 숫자 구색 맞추기식으로 변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희망 고문을 줬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 후보들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해서 공약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 현안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의 변화에 도움이 안 되는 공약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일 저희 언론 3사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이 허양진 후보와 오영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20% 안팎으로 벌어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난 대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 득표율이 제주에서가 52.6%로 전국에 비해서 유독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도 높았지만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지사 이번 선거까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도를 봤을 때 2선 국회의원인 이제 오영훈 후보에 비해서 허양진 후보님은 제주대 총장을 거쳤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주 지역에도 이제는 예전보다는 정당 정치가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후보 지지율이 예전처럼 인물보다는 이제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 언론 3사 지난 2차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11.5%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것보다 좀 더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허양진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흐름을 좀 뒤집기 위해서 뭔가 선거자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4.5%로 약 3, 4%포인트로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은 15%포인트 이상 벌어졌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자당 후보,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물 선택에서 다소 국민의힘에서 좀 실수한 것이 아니냐. 사실 뭐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젊은 정치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허양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제대학 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좋고 인심 좋은 학자 이런 풍에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언론 3사 초청 그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지난 16일에 있었는데 사실 별 긴장감이 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네, 오히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 허양진 후보의 도지사 후보 사퇴설 논란 이후에 이미 판세가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지사 선거 판세 결과 전망 뭐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허양진 후보가 이제 측거에 들어갔을 때 뭐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이제 억측이 분분했습니다. 보수층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층이 그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거나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아니면 오히려 뭐 불안감을 좀 들거나 아니면 그런 역적화가 나타날지는 이제 이번 25일 날 발표되는 저희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판세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감 선거가 이 박빙 양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사실 더 관심이 가는데 이 고창근 후보 예비 후보의 오락가락한 행보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창근 예비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파기했다가 결국은 또 출마를 포기했는데 고창근 예비 후보가 왜 단일화 약속을 파기했고 왜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고창근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일화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도 0.5%포인트 차라는 이제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지면서 이게 쉽게 내려놓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김광수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두 후보님과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이제 다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 후보 등록을 안 한 것은 이제 고창근 후보가 직접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후보 등록을 포기한 배경에는 또 아무래도 비난 여론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육계 원로들도 아무래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창근 예비후보 지지층이 좀 그래도 두터웠습니다. 이제 뒤늦게 김광수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긴 했는데 이 고창근 후보 지지표가 어떻게 분산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50대 50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일화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도 김광수 후보와 고창근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고창근 후보의 표가 아마 김광수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그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광수 후보 쪽으로 표가 약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성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가 4년 전처럼 또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 두 후보가 이번에는 어떤 공약들 좀 내놓고 있습니까? 예, 핵심 공약으로 살펴보면 이제 김광수 후보는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고교체제 개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성문 후보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및 아라 영평지역 초등학교 신설, 그리고 IB 학교를 대정 등 서부 지역 및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 그리고 일반 계고, 특성화고를 경계 없는 미래형 고등학교 캠퍼스로 구축, 그리고 학부모 소통 지원센터 설립, 교육행정직 정원 확대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뭐 두 후보 공약이 다른 듯하면서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 두 교육감 후보가 어떤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어떤 게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지요? 네, 좀 전에 우리 김홍철 부장께서 얘기했는데 그 IB 교육과정 요거하고 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성문 후보의 정규조 출신의 편향된 교육 인사 이게 아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기울어지는 농장. 예, 그렇게 하도 얘기가 선거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기울어지는 농장. 사실 IB 교육 과정 운영하는 학교는 뭐 초등학교 5군데, 중학교 2군데, 그리고 표선고가 지금 유일하게 고교에서 IB 교육 과정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IB 교육 과정을 이수한 표선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제한을 받고 있다. 김광수 후보 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뭐 이성문 후보 쪽에서는 뭐 서울에만 뭐 10개 이상, 15개 이상 이렇게 학교가 대학이 있고 또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의 폭은 넓게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그렇죠.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IB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 대학 진학이 쉽게 이뤄진다면은 그 IB 교육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오히려 제한을 받는다면은 이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그 정규조에 편중된 그 이성문 후보의 그 편중된 인사, 코드 인사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은 그 교장 공고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정규조 출신의 교사가 내정되어 있어서 일반 정규조가 아닌 일반 그 교사들은 원서 접수 자체를 꺼린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 갖고 아마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현안 가지고 많이 토론해서 지금 뭐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 이 4년 전 교육감 선거가 이 개표 막판에 뒤집어지면서 이성문 후보가 당선이 되는 초박빙 선거였는데 이번 선거 역시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일단
삼자 예. 대결로 갈 때만 해도 이제 예. 아무래도 이성문 후보가 많이 유리했는데 지금 다시 또 양자 대결로 예. 이제 4년 전과 같은 구도가 형성이 돼서 아마 또 보수 진영 이제 또 진보 진영 예. 이런 진영 논리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이제 지난 선거처럼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도로 기자께서는 누가 당선될 거로 보십니까? 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이상문 예. 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광수 후보는 이상문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 정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예. 비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표와 연결시키는 이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 대신에 뭐 이상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뭐 아까 아이비 교육도 나왔지만은 제주형 자율학교 그 굉장히 교육에 혁신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런 교육 성과를 잘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아마 선거를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현재 상태로는 예.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사실 현재 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보다 시선이 더 쏠려 있는 게 제주시 을 보궐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갑자기 결정됐고 또 후보 공천도 뒤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규 후보를 전략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전략공천을 선택했고 왜 김한규 후보를 공천했을까요? 강력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이제 부상일 후보까지 이렇게 영입 시도를 했었죠. 결국 무산됐고. 예. 김한규 후보 말 들어보면 이제 오영훈 후보가 이제 서귀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자신은 이제 제주시 출신이고 이래서 같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예. 뛰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근데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김한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예, 강남병에 강남병, 예. 출마해서 이제 큰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중앙당에서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주면서 또 그동안 예. 중앙당에 기여한 거를 어느 정도 좀 평가해 준 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보상 차원에서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략 공천을 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자, 국민의힘은 그 출마 후보 4명을 놓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부상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부상일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을 했을까요? 네, 뭐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해서 쭉 해서 예. 3번 출마했었고 한 번은 그 부인 문제로 해서 출마를 예. 포기하고 사실상 이번이 5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출마하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아마 굉장히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높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미있게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부상일 후보는 3번 떨어졌는데 예.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어서 그렇죠. 한 거죠. 유치해 본다면은 예. 뭐 일각에서는 우리 부상일 후보가 예. 그 경선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경선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를 예. 하겠다. 뭐 그런 소문이 있죠. 그렇죠. 이런 소문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일 지역구 예. 3번 이상 출마 낙마를 지어서 예. 결국 이제 부상일 후보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예.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무소속 김은남 후보가 이 전략 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해서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김은남 후보의 출마가 보궐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부상일 후보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예. 김은남 후보가 뭐 얼마나 가져갈지가 이제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상일 후보 입장에서 예.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으로 보자면 이제 부상일 후보나 이제 김은남 후보 모두 이제 구자업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지지층들이 겹칠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조금 불리한 점이라고 봅니다. 예. 판세를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김은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24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원 지역구 3선을 하신 분인데 그만큼 저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탈당을 해서 김한규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김홍철 우리 부장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의 표가 좀 분산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예. 우리 부상일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예. 선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김은남 후보 지지하는 게 노년층이 좀 많아서 그 표가 결국 부상일 후보 표를 또 뺏어가는 또 반대 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래서 있겠습니다. 지금 새 후보가 격압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주시 을성호구의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역시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일단 도지사 선거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지금 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되든 한 자릿수 정도로 이제 좀 팽팽하게 이제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 오차범위를 집중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또 뭐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예. 견제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좀 지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팽팽하게 좀 맞물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이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예. 생각해 볼 수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량 공세를 하겠죠. 그렇죠. 예. 물량 복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그 선거 판도에 예. 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 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신에 보궐선거에서 우리 부상일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당선됐을 경우에 이후 지방선까지, 이후 총선까지에도 아마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해서 예. 지금 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좁히기가 예. 힘든 데는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여기에 지사 후보에 집중된 어떤 당 차원의 어떤 힘을 예. 보궐선거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자 이렇게 선거 전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연 선거 판세를 좀 보면 선거구 분구 합치고 하면서 지금 선거구가 32개로 늘었습니다. 4년 전에는 문재인 바람이 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는데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구도가 그려질 걸로 보시는지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대 이런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것으로 예.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지금 나타나고 예.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독식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예. 다만 이번에 도의원 선거 분위기를 보면은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많이 현역 나와. 도연도 상당히 많이 탈락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 민주당에서 제주도에 아무리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전처럼 선거판을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보이고 지금 나름대로 민주당 측 사람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한 32개 선거구 가운데 한 20여 곳은 이렇게 민주당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분석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나머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예. 한 10여석 예.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 예, 그러겠죠, 아마.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한 20, 30%가 됩니다. 이 부동층 표심이 줄어드는 시점이 선거 판세를 정확히 읽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부동층 예. 선거 당일날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일단 전체적인 판세는 저희 재민일보, 한라일보, JIBS 언론 3사가 이제 3차 여론조사를 예. 지금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해서 선거 일주일 전인 25일 이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26일에는 저희 재민 한라에서 이제 지면을 통해서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거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인 26일 직전에 실시되는 저희 마지막 조사 결과에서 이제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선거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 사이엔 변화가 없을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에서 경합 벌이고 있죠.
근데 이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는 그 후보의 자질, 예. 그리고 그 경력, 이런 걸 많이 보는 그 경향이 있다고 지금 여론조사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국에서는 그 여당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그 분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윤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제주까지 좀 나타난다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여론조사 분석하고 선거 전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밤낮으로 선거 유세 차량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선거 로고송을 크게 틀어놓고 스피커에선 출마 후보들의 연설이 이어지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음으로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마 후보들에겐 투표율만 바라보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목이 쉬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세 차량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잠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유권자의 예의가 아닌가 또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